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세라모스에서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김동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주제를 LCD 포토 공정용 척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저반사율 세라믹 샘플 제조 및 평가를 주제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로는 일단 과제를 하게 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이 과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실제로 추진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제 목표는 척 플레이트의 시험편 소결체 제조를 위해서 기본 물성을 먼저 비교하여서 알루미나를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알루미나에 첨가되는 첨가제의 균일한 혼합을 위한 혼합 방법과 출발 원료 및 혼합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착색을 위한 첨가물의 배합비에 따라 알루미나의 최종 시험편이 검은색에 가깝고, 그리고 척 플레이트에 적합한 반사율을 가지는 시험편을 제작하여서 그 시험편을 통해서 소결 조건과 성형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미세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공정 조건에 따른 반사율을 스펙트로포토미터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소형화, 고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공정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척 플레이트는 반도체 웨이퍼를 서브스트레이트에 고정하는 부품으로 포토 리소그래피뿐만 아니라 증착, 그 다음에 애칭, 확산 등의 공정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이 과제에서는 결국 반사율이 높은 기존의 순수 알루미나로 제조한 척 플레이트의 그 반사에 의한 2차 광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알루미나에 착색제를 첨가하고 광흡수율이 높은 흑색의 알루미나 척 플레이트를 제작하여서 이를 결국 평가함으로 인해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매출액은 전년도인 2019년보다 16% 상승한 689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76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LCD 공정 장비의 국산화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며 따라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대형 알루미나 척 플레이트의 제품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루미나는 대표적인 세라믹 소재로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고, 특히 우수한 내플라즈마성으로 인하여서 반도체 제조 장치의 내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치에서는 고플라즈마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내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흑색, 알루미나 척 플레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 과제의 주요 착색제로 첨가될 코발트 옥사이드는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청색의 색상 발현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흑색의 알루미나 색상 발현을 위해 최소 2가지 이상의 산화물계 착색제를 첨가하여서 흑색의 알루미나 소결체를 제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부 수업에서 이론으로 습득한 액상 소결 이론을 적용하여서 공정을 최적화할 예정이며, 실제로 착색제의 첨가량과 소결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알루미나를 비교하고 물성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사용하여서 반사율을 측정하고, 첨가제의 첨가량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최적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시험편을 찾아낼 예정이고, 이를 제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반사율 척 플레이트 시험편을 제조하기 위한 소결 공정에서 첨가제에 의해 생성된 액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알루미나의 소결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열 처리 온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첨가제로 사용되는 각 분말들의 입자 형상 및 크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FECM을 통해서 미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입자의 크기가 크게는 10 마이크로미터, 작게는 서브 마이크론 크기로 결국 다양한 형상과 크기가 현재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블랙 알루미나를 제조하기 위해서 첨가제의 종류가 많고 입도와 형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균일한 혼합을 위하여서 10식 볼밀링을 사용하여서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A, B, C, D 이렇게 첨가물들은 지금 특허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따로 공개를 업체에서 꺼려 하였기 때문에 어, A, B, C, D로 표기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블랙 알루미나 제조용 첨가제 제조를 위해서 하단의 조성비로 혼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가제의 혼합 시 첨가제의 함량이 많을 경우 균일한 혼합을 위해서 습식 밀링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첨가제의 함량을 알루미나 대비 5%에서 50웨이트%까지 조절하면서 혼합하였습니다. 네,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적의 이제 반사율을 찾아낸 결과 알루미나의 함량 66.4 웨이트%에 첨가제 33.6 웨이트%가 첨가된 블랙 알루미나 소결체가 자외선 및 가시광선 파장인 250에서 780 나노미터에서 측정한 결과 1200도에서 1300도까지 조금씩 감소하여 7.47%의 반사율을 가지는 블랙 알루미나 소결체의 제조가 가능하였습니다. 약 650 나노미터에서 반사율이 약간 증가하였었지만 소결 온도가 낮을수록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소결체의 색상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도에서 소결 온도에서는 짙은 초록색을 띠었지만 1250도 이상의 소결 온도에서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1200도에서는 알루미나와 일부 첨가제 간의 반응이 일어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알루미나와 첨가제 간의 완전한 고상 반응을 통한 블랙 알루미나의 제조를 위해서는 1250도 이상의 소결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각 시험편의 경도는 소결체 시험편의 미세 구조와 앞은의 계측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세 가지 제조사의 경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소결 밀도 또한 CIP에 의한 소결 밀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치밀한 알루미나 소결체 제조를 위한 온도는 1600도 이상이 필요하나 본 연구와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는 알루미나의 색상 발현을 위한 첨가제에 생성된 액상으로 액상 소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조사별 블랙 알루미나 소결체 미세 구조를 확인하게 되면 국산 제조사와 일산 제조사의 알루미나를 사용한 소결체 미세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이 열린 기공이 모두 관찰되었으며 일산 제품에서는 유리질로 보이는 액상의 흔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파단면의 입계 기공은 두 제조사 모두 확인 가능하였으나 일산의 경우 입내 기공과 함께 입내 파괴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반사율을 가지는 블랙 알루미나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찾아내었으며 이를 통해서 저희는 원래 기존에 목표를 하였던 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세라무스 캡스톤 디자인 결과 보고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